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부자들과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은 기분. 뉴스에서는 매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야기만 쏟아지고 나만 뒤처진 것 같은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더 큰 부를 축적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뭘까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먼저 포착해 가장 빨리 행동한 사람이다. 20여 년간 기획재정부, OECD, IMF, G20 등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서 활약한 조원경 교수의 신작,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 이 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제를 바라보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저자는 국제협상 테이블에서 수없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위기를 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는 장면을,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해석의 깊이입니다. 자, 이 책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희소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소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가장 비싼 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문제는 가장 값비싼 게 아니라 희소한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선택할 것인가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AI, 스테이블 코인,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어려운 기술로만 봅니다. 반면 부자들은 이걸 희소한 기회로 봅니다. 같은 현상을 보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기회비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같은 투자 거장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는데요. 그들이 담담할 수 있는 이유가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자기만의 시스템과 신념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거죠. 버핏의 현금 보유, 달리오의 리밸런싱, 그레이엄의 안전 마진. 겉보기엔 다 다른 전략 같지만 사실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부에서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트럼프 2.0 시대, 세계 경제 질서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뉴스 볼 때마다 머리 아프시죠? 근데 저자는 이 혼란 속에서도 한국이 취해야 할 자세를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단기적 변동과 주변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버핏이 수십 년간 지켜온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바이오 산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이오 기업들이 왜 그렇게 주가 변동이 심한지 아세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기술이 금융자산으로 평가되는 구조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요. 기술 개발과 경제적 수익, 세계 시장 영향력이 긴밀히 연결되는 자본주의적 산업 모델. 이게 바로 현대 자본주의의 진화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뷰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미의 욕망을 입은 자본주의라는 거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3부부터입니다.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들과 협력한 이야기 아시죠? 많은 분들이 그냥 좋은 소식이네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자의 해석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부품 공급 계약이 아니라 한국이 AI 경쟁에서 본격적으로 무대에 오를 최소 조건을 마련해 준 것이다. AI 모델의 성능과 속도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 안정적인 GPU 공급은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 AI 개발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빠르고 정교하게 실행하느냐가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미래를 결정짓게 될 거라고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부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째, 리스크를 분산한 뒤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회로 활용한다. 둘째, 규제와 제도권 편입 여부를 철저히 분석해서 안정성과 제도적 지원이 확보된 것만 선택한다.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그들은 절대 무작정 뛰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는 거죠. 로봇, 양자 컴퓨터 같은 기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변화는 우리 삶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남의 일처럼 봅니다.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런 변화의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가장 빨리 행동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부에서 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지 소로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소로스를 천재 투자자로만 알고 계시죠. 근데 저자는 그의 가장 큰 경쟁력이 분석 능력이나 예측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냐고요? 바로 용기입니다. 방아쇠를 당길 줄 아는 능력,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법. 이게 진짜 부자의 무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타이밍을 놓치면 조직은 끔찍한 결과에 휘말리게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결정적 순간에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묻습니다. 불을 가로막는 마음의 족쇄를 해제하라. 대체 불가능한 철학을 만들라. 어떤 색의 삶을 살 것인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로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쓰인 생존 전략을 익히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지금 시장은 끊임없는 전략의 장이다. 이제 이 무대 위에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서서 숫자 속에 숨어 있는 힘을 잃고 그 힘을 미래로 연결하는 자기만의 길을 걸어가야 할 때다. 결국 저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냉혹한 각자도생의 시대지만 절망하지 말라는 것. 대신 세상을 읽는 관점을 바꾸라는 것. 시장의 변화를 먼저 포착하고 가장 빨리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국가 간 협상 테이블에서부터 기업의 혁신 현장까지 변화하는 세계 시장에서 돈은 우리의 삶과 미래를 움직이는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배우고 그 흐름을 읽는 법을 익히라는 게 저자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읽는가는 2026년 1월 21일 다산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경제 경영 분야의 경제교양서이고요. 이 책은 특히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첫째,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일반인 분들. 둘째, 투자를 시작하려는 초보 투자자 분들. 셋째, 불안한 미래를 준비하는 직장인 분들. 넷째,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분들. 다섯째, 사업가와 경영자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모든 분들께 추천합니다. 성실함만으로는 부를 축적할 수 없게 된 이 시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올바른 관점입니다. 시장을 읽는 눈, 변화를 포착하는 감각,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행동하는 용기. 이 책이 여러분께 그 모든 것을 선물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영상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의 관점을 가진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